안녕하세요. 김현우 기사입니다. 우리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부가세 신고서 및 부속서류 신고하는 것, 이번에는 이제 신고서를 직접 작성하는 거죠. 해당 내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출제 유형은 크게 4가지가 있는데 부가세 신고서를 작성하는 유형 중에서 먼저 기한 후 신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정리를 한 바 있는데요. 기한 후 신고라고 하는 것은 신고를 먼저 했어요. 우리가 부가세 신고가 7월 25일, 1월 25일까지 부가세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때 원래 신고를 해야 되고 근데 신고를 하지 않은 거예요. 기한 후 신고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신고를 해야 되죠. 근데 이때 신고를 하지 않고 나중에 신고하는 것을 우리는 기한 후 신고라고 합니다. 근데 이때 신고를 하고 세액이 늘어나게 되면 그때는 수정신고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고요. 우리가 신고를 했는데 세액을 돌려받을 게 생겼다라고 하게 되면 경정청구라는 걸 하게 되는 겁니다. 기한 후 신고라는 거는 신고 기한 내에 신고 자체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한 후 신고에 대해서는요, 무신고 가산세가 적용이 되고요. 수정 신고에 대해서는 우리가 과소신고 가산세가 적용이 됩니다. 경정청구 같은 경우에는 돌려주는 거기 때문에 가산세가 적용이 안 되겠죠. 세액 자체를 더 많이 납부한 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한 후 신고를 하게 되면 가산세가 존재하게 되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신고 가산세는 20%, 과소신고 가산세는 10%입니다. 이때 우리가 무신고도 했지만 납부도 불성실했잖아요. 그래서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 이 2가지가 부과가 되는 거고요. 무신고 세액에 대해서 원칙은 20%, 납부 불성실의 경우에는 미납부 세액의 미납일수를 곱하고요. 0.025%가 이제 곱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무신고는 우리가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감면율이 달라지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이고요. 우리가 이론에서도 공부했던 내용인데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법정 신고 기한이 7월 25일, 1월 25일이겠죠. 그래서 법정 신고 기한이 경과하고 나서 1개월 이내, 예정 신고의 경우에는 4월 25일, 그 다음에 10월 25일이 되겠고요. 어쨌든 법정 신고 기한이 경과하고 나서 1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게 되면 50% 감면을 진행해 줍니다. 1개월 초과, 그 다음에 3개월 이내의 경우에는 30%. 반면에 우리가 수정신고라는 경우, 지금 앞에 케이스에서 우리가 수정신고라는 경우와 기한 후 신고하는 경우가 있는데 기한 후 신고의 경우에는 1개월, 3개월, 6개월 이렇게 단위가 끊기게 됩니다. 그래서 50%, 30%, 20%에 해당이 되는데요. 수정신고 같은 경우에는 이 세율이, 그 감면율이 지금 보시면 수정신고하는 경우는 이 밑에 케이스입니다. 신고를 했는데 잘못 신고를 한 거죠. 그 경우에는 법정신고 기한 경과하고 1개월인 경우에는 90%, 그 다음에 3개월인 경우에는 75%, 3개월에서 6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50%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워둘 게 일단 법정신고 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와 그다음 3개월 이내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요. 무신고의 경우에도 50%는 좀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가능하시다고 하면 요 3개월까지는 이건 6개월, 수정신고는 6개월, 그 다음에 기한 후 신고는 3개월 정도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네, 요거 1개월 이내, 주로 케이스가 1개월 이내에 무신고, 기한 후 신고의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신고하는 케이스가 많이 나오게 되고요. 수정 신고는 우리가 1개월과 3개월 이내에 신고 케이스가 많이 등장하게 된다. 그래서 그렇게 기억을 해두시고, 우리가 이 무신고의 경우에는 50%가 그러니까 우리 신고 기한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할 케이스가 신고하는 케이스가 많이 나오게 되니까요. 그렇게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영세율 매출이 있는 경우에는 영세율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부가세가 10%인데 영해세율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큰 혜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돼요? 첨부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첨부 서류 제출에 대해서 반드시 진행을 해줘야 되는데 이 첨부 서류를 제출하지 않게 되면 공급가액의 0.5% 그리고 감면 0.5%의 가산세가 부과되고요. 이 또한 원래는 가산세가 0.5% 가산세가 우리가 무신고를 하게 되면 영세율 과세 표준에 대한 그 첨부서를 제출 안 했을 거잖아요. 그래서 가산세가 0.5%가 붙는데 그때 50% 감면이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요 영세율 과세 표준과 그 다음에 무신고 가산세 둘 다 기한 후 신고를 하게 되면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하게 되면 50% 감면이 가능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주로 이제 시험에서 등장하는 거는 전자세금계산서 가산세가 등장하는데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거는 우리 미발급 가산세 2%, 그다음 지연발급 그 다음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자가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했을 때는 1%, 그 다음 지연수취의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0.5%가 부과가 된다.
라는 거를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미발급과 지연발급의 경우에는요, 우리가 확정신고기한까지 예를 들어서 6월 3일 날 6월 3일 날 매출이 발생하면 7월 10일까지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7월 25일 해당 그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면은 우리가 지연발급에 해당이 돼서 1%가 적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7월 25일이 지나게 되면요, 그때는 미발급이 되는 겁니다. 미발급 2%로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요거를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렇고요. 그 다음에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한 후 신고의 경우에는요, 무신고와 납부불성실, 영세율, 그다음 전자세금 계산서에서 제가 지금 밑줄 그어드린 거, 그것만 기억을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지연수취의 경우에는요, 우리가 자주 등장한다고 하는 이 지연수취의 경우에는 0.5%, 이건 뭐예요? 매입자죠? 이거는 매입자가 세금계산서를 늦게 받는 거고, 이 지연발급은 매출자입니다. 매출자에 대한 가산세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연수취의 경우에도 우리가 공급시기 이후에 예를 들어서 뭐 5월 3일 날 공급시기 매입을 했다라는 거죠. 이때 공급을 받고 그러고 나서 언제까지 발행을 받아야 돼요? 6월 10일까지 우리가 전자세금계산서, 매입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을 받아야 되는데 언제까지?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이때까지 수취를 하거나 혹은 공급 시기 이후에 세금계산서 발급을 받았지만 실제 공급 시기에 속하는 과세기간은 이 확정신고일로부터 6개월까지 6개월 이내에 발급을 받아가지고 수정신고나 혹은 경정청구 해가지고 확인이 된다면은 이때는 매입세액 불공제를 하지 않고 매입세액은 공제를 해주고 단 가산세가 0.5%가 부과가 되는 거죠. 근데 그 이후에는요, 이때는 매입세액이 불공제됩니다. 매입세액 자체가 불공제되는 거고 이때 기간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해 주는데 0.5%의 가산세가 있다. 이 내용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정도만 기억해 두시고 문제를 푸시면 우리 문제 풀 수 있어요. 가산세는 워낙 복잡하고 내용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외우시면 좋겠지만 그러다가 틀리니까 우리 정확히 알 수 있는 것만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자. 제가 짚어드리는 것만 확인해 두세요. 자, 그 다음에 그럼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페이지가요, 142페이지고요. 자, 기한 후 신고예요. 그래서 주식회사 기한 후 신고는 2020년 1기 확정 신고 기한, 이때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8월 1일에 기한으로 신고 납부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을 하고 부가세 기한 후 신고서를 작성해라. 전자세금 계산서는 적정하게 전송했고요. 가산세는 미납일수를 7일로 하고 일반 무신고, 그러니까 무신고는 20%, 40%가 있는데요. 우리는 20%만 등장하니까 20%로 보시면 됩니다. 단 이거 보세요. 자, 우리가 4월 1일에서 6월분, 4월에서 이제 6월분의 경우에는 언제까지? 7월 25일까지 신고를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언제 신고를 했어요? 8월 1일에 신고를 했기 때문에 1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는 케이스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신고 가산세에 대해서는 50%, 영세율 과세표준하고 무신고 그 다음에 영세율 과세표준의 경우에는 50% 감면이 가능하구나 라는 거를 이제 기억을 해두고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은 5월 22일 날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을 하라고 했죠? 매입 매출 전표 입력해 볼게요. 매입 매출 전표에 자, 5월 22일이고요. 5월 20일이고 지금 보시면 원재료 540만 원을 부가세 별도로 주식회사 밀소물산으로부터 매입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그러면 자, 우리가 매입에 해당되니까 51번이죠. 51번 과세 매입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금액은 540만 원. 그 다음에 54만 원이고 미소물산. 미소물산이 되겠네요. 그리고 전자세금 계산서고 지금 분계는 생략하라고 했기 때문에 0번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6월 4일 날에는 제품 910만 원 이렇게 사와서 이렇게 공급을 했네요. 주식회사 볼매전자에다 매출하고요. 전자세금 계산서 작성 후 전송했다. 그러니까 자, 6월 4일이네요. 그러면 6월 4일로 가겠습니다. 6월 4일 날 이번에 매출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11번 과세로 이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910만 원. 그 다음에 부가세는 별도에 해당이 되죠. 그리고 볼매전자 이렇게 입력이 되고요. 그리고 전자로 발행했고 이제 분계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 부가세 신고서로 넘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4월 1일부터 6월 30일에 대한 부가세 신고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부가세 가보시면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기간에 대해서 우리가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했던 910만 원의 매출하고 그 다음에 540만 원의 매입이 세금 계산서 발급분 그 다음에 일반 매입에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자, 여기서 지금 기한 후 신고를 하려면요. 이 과세표준 명세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1번, 2번, 3번, 4번이 있죠. 이게 예정신고의 경우에는 확정신고면 2번으로 자동 세팅되고 예정신고의 경우에는 1번으로 자동 세팅이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기한 후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4번으로 신고를 구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신고 연월일은 어떻게 되죠? 2020년 8월 1일에 하기 때문에 이렇게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지금 보시면 오른쪽에 기한 후라고 하는 이렇게 명칭이 뜹니다. 이렇게 되어야 기한 후 신고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 과표 보시면 4번 기한 후 과세표준,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신고 연월일 입력을 우리가 정확하게 해줘야 납부세액이나 이런 것들을 납부세액 가산서,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신고 불성실을 일단 이렇게 매출세액은 91만 원, 매입세액은 54만 원이었어요. 37만 원을 내야 됐는데 신고를 안 하는 바람에 신고도 불성실했고 납부도 불성실했잖아요. 그러니까 가산세를 매겨줘야 됩니다. 이거는 뭐 다른 이슈들이 없기 때문에 전자세금 계산서나 이런 것들은 적정하게 발급하고 수취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가산세 명세에다가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지금 무신고 가산세는 지금 37만 원의 세액을 무신고했죠. 그러면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20%가 적용이 되는데요. 일단 계산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37만 원의 세액이 37만 원이고 여기에다가 20%죠. 자, 우리가 아까 37만 원에다가요. 20%에 해당하는 금액 그리고 50%의 감면이 가능하죠. 예, 그렇게 되면 37,000원. 왜냐면 20%랑 50% 곱하면 10%잖아요. 그래서 37,000원 이렇게 계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반 부당 이렇게 자리가 있죠. 우리는 이제 이 무신고의 경우에는 37만 원, 37,000원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우리가 신고를 했는데 적게 신고를 한 거예요. 37만 원의 세액을 더 내야 되는 이런 과소신고, 수정신고의 케이스라고 한다면 그때는 이 과소 초과환급 여기 일반란에다가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과소신고 가산세는 10%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어쨌든 넘어가면 되겠고요. 영세율 과세표준의 경우에는 우리는 지금 대상이 아닙니다. 왜냐면 영세율 같은 경우에는 영세율 매출이 있어야 되는데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따로 신경 안 쓰셔도 될 거고요. 듀얼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무료 합격! 납부 불성실의 경우에는 37만 원이죠. 납부 기한은 언제죠? 20년 7월. 4월에서 6월분은 7월 25일까지죠. 그리고 납부일은요. 2020년 8월 1일에 우리가 수정신고를 하는 거기 때문에 확인 버튼을 누르게 되면 가산세가 납부에 대한 불성실 가산세는 647원으로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그래서 일수만 이렇게 계산이 되면은 이렇게 자동으로 되고요. 지금 가산세 미납일수 7일로 하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요 버튼을 누르시면 요 버튼을 누르면 우리가 계산한 내역이 뜨게 되거든요. 미납일수가 7일로 잘 계산이 되어 있네요. 확인 버튼 누르시면요. 가산세는 37,647원 이렇게 결정이 되었다. 그렇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장하고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2번이고요. 주식회사 기한 후 신고는 1004번 2020년 2기 확정 부가세 신고를 2021년 1월 31일에 기한 후 신고로 납부하고자 한다. 그랬을 때 다음 자료를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을 하고요. 1월 30일 자 2기 확정 신고를 2021년에 기한 후 신고로 납부를 한대요. 그랬을 때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을 하고요. 부가세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가산세는 일반 무신고, 미납일수는 6일, 그 다음에 과세표준 명세는 생략하도록 한다 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원래 신고 기한은 언제죠? 2020년 1월 우리가 2기 확정 부가세 신고서의 경우에는 확정의 경우에는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기 때문에 언제까지? 1월 25일까지 신고를 해야 되는데 1월 25일에서 지금 1월 31일까지 기간이 1개월 이내죠. 그렇기 때문에 얘도 감면이 되겠구나. 그렇게 감안을 하고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기한 후 신고에 해당이 되니까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입력을 한번 먼저 우리가 메인 매출 전표에 해당 사항들을 입력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입력을 한번 해볼게요. 분계는 지금 생략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한번 입력을 해보죠. 그리고 여기가 지금 회사가 1004번 맞죠? 네, 1004번 기한 후 신고가 맞고요.
매입 매출 전표에서요. 1월에서 저는 이제 변경을 해서 한꺼번에 입력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보시면 10월 6일이고요. 그다음에 원재료 360만 원을 여유통상으로부터 매입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교부받았다. 그러니까 매입이죠. 그러니까 51번이 되겠네요. 51번 360만 원. 51번 맞나요? 51번 360만 원. 그리고 여유통상이 되겠고요. 그리고 전자로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했죠. 그리고 분계는 0입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10월 21일 날 제품 620만 원을 주식회사 화신상사에 매출을 했네요. 그러니까 이제 11번이 돼야 되는데 전자세금계산서 대신에 종이세금계산서만 발급하였다. 그럼 이거 뭐가 발생했죠? 가산세가 발급이 되었죠. 그러니까 가산세를 우리가 매겨야 되겠구나. 주식회사의 경우에는요.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이건 주식회사 뭐뭐뭐라고 하게 되면 법인사업자입니다. 법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사업자이기 때문에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사업자가 종이로 발행을 하게 되면 몇 프로의 가산세가 있다? 그렇게 되면 1%의 가산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이거 가산세를 매겨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자, 그럼 10월 21일이고 10월 21일 그리고 매출이었는데 종이로 발행했으니까 어쨌든 매출의 과세입니다. 11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공급가액은 620만 원, 부가세는 이제 별도고요. 그 다음에 공급처는 화신상사. 이렇게 아이고 잠시만요. 이렇게 해서 엔터를 쳐주고 자 전자세금 계산서가 아니고 종이로 발행했기 때문에 여기에 열을 체크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분계는 0번 입력 안 한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제품 매출 410만 원을 미국의 캡틴으로 직수출을 하고 이에 대한 첨부 서류는 기한 후 신고서에 함께 제출할 예정이래요. 그러면 이것도 당연히 0.5%의 가산세가 있는데 일단 1개월 이내이기 때문에 50% 감면이 가능하겠구나. 이렇게 1%, 0.5% 그리고 50% 감면 이렇게 써놓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써놓으셔야지 틀리지 않으세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410만 원을 직수출했다고 하니까 자 11월 9일인가요? 11월 9일에 수출을 했기 때문에 16번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410만 원. 그 다음에 공급처는요. 캡틴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얘는 직수출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수출신고 번호는 생략하고요. 분계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네, 그렇고요. 자, 12월 8일에 화물차에 대한 유류대금 88,000원을 알뜰주유소에서 법인카드로인 우리카드로 결제를 했대요. 그리고 이거는 매입세 공제 요건을 충족했다. 화물차에 대한 거니까요. 이거는 비영업용 소형 수용차에 해당이 되지 않아서 우리가 매입세 공제가 가능하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얘는 12월 8일 날 우리가 카드로 결제를 했잖아요. 그래서 매입에서 이제 카과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카드 과세로 이제 57번을 입력을 해주시고요. 88,000원을 입력을 해주면 알아서 이렇게 두 개로 나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가 알뜰주유소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신용카드사는요. 지금 보시면 우리카드 이렇게 우리카드로 결제를 했고 매입세 공제 요건 충족했고 분계는 없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마감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부가세 신고서를 이제 드디어 작성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부가세 신고서에 가가지고요. 자, 10월 1일부터 11월 31일까지 이렇게 기간을 조회를 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과세표준 명세를 생략하도록 한다라고 해가지고 아까 전에 우리가 세팅했던 거 이거를 생략한다는 겁니다. 원래는 4번을 하시고 2021년 언제 하죠? 1월 31일이죠? 2021 이렇게 1월 30일로 이렇게 입력을 해주셔야 돼. 기한 후 신고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생략하기로 한다. 뭐 그렇게 나온 겁니다. 안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일단은 저는 세팅을 해놓고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20만 원이에요. 세금계산서는 620만 원 발행을 했고, 자, 그 다음에 620만 원, 요게 반영이 됐죠. 그 다음에 매출 410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 수출로 반영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매입의 경우에는요, 지금 원재료 360만 원 구매한 거 하고, 그다음에 유류대금 88,000원이죠. 그래서 우리 세금계산서 매입분 의 경우에는 이렇게 반영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88,000원에 해당되는 신용카드 매입이 지금 여기에 반영이 돼서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에 들어와 있다. 그러면 62만 원에서 36만 8천 원을 차감한 25만 2천 원을 이번 부가세 때 납부를 했어야 되죠. 근데 우리는 이거를 납부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가산세를 매겨줘야 되겠다.
근데 일단은 요거 우리 미납세액이 25만 2천 원이라서 이 기한 후 신고에 대한 무신고와 그다음에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하기 전에 일단 여기서 파악됐던 이 세금계산서 가산세를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전자세금계산서 대신에 종이세금계산서만 발급했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가산세를 입력을 하면 자, 미발급에다가 입력을 해주셔도 되고요. 제가 전에 이제 전산세무 2급에서 실무에서 지연발급 등에다가 입력을 해준 적이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원래 법조문은요, 이 미발급에 대한 원래 법조문은 그 미발급 쪽에 있어요. 우리 요 지금 보시면 얘네들이 같이 묶여서 같은 법률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우리 교재는 미발급 란에 기재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답안에 답안을 보시면. 답안에는 여기 620만 원을 여기다가 기재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입력을 할 건데요. 제가 그 시험 이 전산세무 2급에서는 여기 지연발급 등에 입력을 했어요. 왜 그랬냐면 기출문제 우리 답안을 봐도 지연발급 이렇게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사업자가 종이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이 지연발급에다가 왜냐면 같은 1%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실무에서는 여기다가 입력을 합니다. 근데 우리 교재에는 일단 620만 원 여기 밑에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 입력해도 세액만 맞으면은 우리 득점은 가능할 거로 보여요. 그렇지만 일단 뭐 교재에 나와 있는 대로 일단 입력을 하는데요. 제가 그래서 전산세무 2급에서 질문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지연 발급에 입력을 하는 걸로 답안지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입력하셔도 되고 여기에 입력하셔도 됩니다. 왜 그러냐면 가산세율이 똑같기 때문에 지연 발급 등 해가지고 저희는 실무에서는 여기다가 입력을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620만 원에 대해서는 1%의 가산세에 해당하는 6만 2천 원을 우리가 교재에 맞춰서 제가 여기다 입력을 해주고요. 여기 62번에 입력을 해도 상관없다. 우리 그 답안에 보시면 이 기출문제 답안을 보시면 이게 62번에 답안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득점이 안 되거나 가산세만 맞으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가산세는 일단 미발급에 대한 가산세 6만 2천 원이 부과가 됐고요.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우리 영세율 과세표준 410만 원에 대해서 0.5%의 가산세가 부과가 돼야 되죠. 가산세가 부과가 돼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영세율 우리가 410만 원 영세율 과세표준의 경우에는 410만 원이 부과가 돼야 됩니다. 근데 0.5%이지만 요거는 1개월 이내 신고를 했기 때문에 감면이 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1-50%예요. 그래서 50% 감면이 가능하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금액이 10250이다.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 입력해 보겠습니다. 영세율 과세표준 불성실 가산세. 그러면 410만 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자동으로 0.5%로 해서 가산이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감면을 받았으니까 이렇게 키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거는 이제 마지막 기한 후 신고는 항상 무신고 가산세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거죠. 우리가 미납세액에 대해서 우리 신고 불성실 가산세와 그 다음에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기본 세트입니다. 기본으로 반영을 해줘야 되고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 영세율과 관련된 거를 추가적으로 반영해줘야 된다. 그럼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보시면 우리가 지금 62만 원에서 납부세액 62만 원에서 환급받을 거 36만 8천 원을 뺀 25만 2천 원을 납부했었어야 되는데 지금 납부를 하지 않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25만 2천 원에 대해서 일단은 신고불성실 무신고 가산세는요. 좀 요걸 옆에다 기재할까요? 자, 우리 무신고 가산세의 경우에는요, 지금 25만 2천 원, 25만 2천 원에 대해서 25만 2천 원에 대해서 신고불성실의 경우에는 무신고는 20%에 1-50%여서 50%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계산해 보면요. 25200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납부도 불성실 했죠.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자동으로 계산이 되니까 우리가 포스에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무신고 가산세 먼저 적을게요. 일반에다가 252000 이렇게 적고요. 그 다음에 세액의 경우에는 25200 20%인데 50% 감면돼서 10%가 적용이 된 겁니다. 그리고 납부 불성실 가산세도 252000 이렇게 입력을 해야 되는데요. 얘는 우리가 자동으로 계산이 되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자 2021 0125까지 1월 25일까지 신고였는데 우리가 언제까지 신고해요? 31일까지 신고해서 미납일수 6일이 나오죠. 그리고 지금 보시면 미납일수 6일로 한다라고 줬습니다. 그래서 맞게 줬고요. 그래서 378원으로 이렇게 25만 2천 원의 납부불성실 가산세까지 가산세가 4가지가 나왔죠.
네, 그래서 그렇게 되면 97,828원이 가산세로 이제 부과가 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납부해야 될 세액은 원래는 252,200원, 기한 내에 신고했으면 252,200원만 납부하면 됐는데 지금 우리 가산세 97,828원이 더해져서 349,828원으로 납부세액이 결정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3개요? 완전 초보였죠. 그것도 생초보. 퇴근하고 에듀윌 강의 들으면서 한 2달 정도 공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세운 목표는 강의를 한번 다 듣고 기본기를 만든 후에 기출문제를 풀자 이거였거든요. 강의만 들어도 그 안에 기출문제로 그날 배운 내용 적용해서 풀어보는 거라 공부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됐어요. 에듀윌은 합격이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우리가 신고서를 작성을 완료하실 수 있다. 네, 어렵지 않죠?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우리가 기한 후 신고의 경우에는요. 기한 후 신고의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무신고와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무신고와 신고도 불성실했고 납부도 불성실했습니다. 그래서 기한 후 신고의 경우에는 무신고를 보기 때문에 20% 가산세 그리고 납부 불성실은 뭐 미납세액의 미납일수 곱하기 0.025%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무신고는요 보통 신고 기한으로부터 뭐 7월 25일이나 1월 25일로부터 1개월 이내 케이스가 등장합니다. 1개월 이내에 우리가 늦게라도 무신고에 대한 기한 후 신고를 하는 케이스가 등장을 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몇 프로 감면이 가능하다? 50% 감면이 가능하다. 그래서 50% 감면이 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수출이나 영세율과 관련해 영세율 적용을 받는 과세표준 매출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 공급가액의 0.5% 가산세. 근데 얘도 1개월 이내 신고하게 되면 우리 감면 규정이 있다라는 거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리고 등장하는 게 전자세금 계산서인데 크게 이제 매출하고 그다음 매입으로 나뉘게 됩니다. 매출과 매입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우리가 전자세금 계산서 매출과 관련해서는 미발급 시에 2%, 지연 발급 1%, 그리고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자가 종이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때 1%, 그리고 지연 수취는 매입이죠. 내가 매입을 했는데 세금 계산서를 제대로 수취를 안 한 거예요. 제때 안 해서. 그때는 매입세액 공제는 해주지만 가산세는 있다. 그래서 0.5%의 가산세가 부과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연 전송, 미전송도 있는데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요 사항들이라는 거. 전자세금계산서 가산세가 요 범위로 이제 섞여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요 케이스를 잘 대비를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산세가 굉장히 다양하고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일단 제가 짚어드리는 것만이라도 확실하게 외워두시고 거기에서 좀 여유가 되시면 확장을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예정신고 누락분. 그러니까 예정신고 누락분을 확정신고 때 신고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1기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요. 1월 1일부터 우리가 3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 우리가 예정신고를 하게 되잖아요. 이때 누락을 한 거예요. 누락을 하고 이 예정신고 누락분을 이때 누락분을 언제 반영하는 거예요? 이 확정신고. 확정신고는 전체 기간에 대해서 어쨌든 정산을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 확정신고에 대한 7월 25일까지 요 내역을 예정신고 누락분을 이 확정신고 시에 반영을 하면 요때 반영을 하는 거죠.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자, 그렇게 되면 일단 전자세금계산서 가산세 아까와 마찬가지로 2% 지연 발급, 그 다음에 종이세금계산서 발행 시 1%, 그 다음 지연수취 가산세는 매입 시죠. 0.5%. 요것만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 신고불성실과 납부불성실로 부과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 예정신고를 했기 때문에 예정신고를 4월 25일에 한 거예요. 4월 25일에 하고 확정신고 때 반영을 하는 거라서 이때 누락이 된 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쨌든 신고는 했는데 누락이 있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때 얘는 신고를 하고 다시 수정을 하는 그런 형태로 출제가 돼요. 그리고 세액은 늘어납니다. 항상 시험에서는요. 세액이 늘어나는 수정신고 케이스가 등장해요. 왜 그러냐면 안 그러면 가산세가 없거든요. 지금 보시면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신고세액의 미납세액의 10%와 그다음에 0.025% 이게 부과가 되는데 우리 신고가 세액이 줄어드는 케이스는 이 신고불성실 가산세랑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없어서 너무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어렵게 하려면 어쨌든 세액이 늘어나는 케이스로 등장을 하게 되고 자, 신고를 했는데 이거는 신고는 했었잖아요. 근데 적게 신고를 했을 뿐이니까 무신고보다는 가산세가 적어야 되겠다. 그래서 10%의 가산세가 붙게 되고요. 거기에다가 1-75%라고 하는 우리가 3개월 이내 신고하면 감면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1개월 이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4월 25일에 신고하고 5월 25일까지 신고하게 되면 그때는 우리가 90% 감면이 가능하지만요. 보통 우리가 4월 25일에 예정 신고 때 누락을 해서 7월 25일에 신고하는 그런 케이스가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3개월 이내로 걸려요. 그래서 대부분의 시험 문제는 자 75%로 출제가 되니까 요건 좀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75%로 대부분 출제가 된다. 지금 여기에서도 그래서 1-75%가 우리가 보통 4월 25일에 신고한 다음에 7월 25일 그러니까 1개월 이내 1개월부터 3개월 이내 3개월 이내에 감면율에 걸린다고 가정해서 75% 감면이 적용된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요 케이스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90%와 75% 모두 다 기억을 해두시고 보통 75%로 감면율이 정해진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세율 과세표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수출이나 이런 매출이 있게 되면 공급가액의 0.5%에 1-75%로 이렇게 감면이 적용이 됩니다. 그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그럼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서 우리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예정신고 누락, 회사 코드를 바꿔줘야 됩니다. 회사 코드를 바꿔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예정신고 누락 케이스로 회사를 변경했습니다. 회사 코드는요 1005번입니다. 자, 주식회사 예정신고 누락의 2020년 1기 예정 부가세 신고 시 다음과 같은 자료가 누락됐고요. 그래서 이 누락된 자료를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해서 분계는 생략하래요.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하고 2020년 1기 확정 부가세 신고서에 반영을 하시오. 그리고 일반 과소세 신고 가산세 이것도 이제 10%와 또 이제 그 부당 신고가 있거든요. 근데 일반 신고 가산세 우리 10% 적용을 하면 되고요. 부당 케이스는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10%로 기억해 두시고요. 미납일수는 91일이다. 그럼 몇 프로 감면일까요? 1개월에서 3개월 이내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75% 감면이 적용이 되겠구나. 그거를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이 매입 매출 전표에서 1월 16일 날 제품 710원을 주식회사 대성회에 매출했는데 업무상 착오로 인해서 전자세금계산서를 1월 16일에 발행을 해놓고 6월 30일에 지연 발급을 했네요. 6월 30일에 지연 발급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발급은 6월 30일에 했지만 매출은 언제 이루어진 거예요? 1월 16일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거는 예정신고 누락분으로 해서 우리가 반영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이거 일반 전표가 아니고요. 매입 매출 전표로 가야 됩니다. 자, 1월 16일이고요. 1월 16일이고 우리가 매출을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했는데 늦게 발행한 거예요. 일단 공급가액을 710만 원, 그 다음에 부가세는 별도죠. 그리고 대성외화. 이때 매출을 했고요. 전자로 발행을 했고 분계는 없는 걸로 하게 되는데 이러고 나가시면 안 돼요. 자, 이러고 나서 자, 여기서 간편집계에 가보시면 간편집계에 가보시면 여기에서 예정 누락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정 누락분을 반드시 해줘야만 우리가 이게 반영이 돼요. 예정신고 누락분으로 반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2020년 4월 1일이 2020년 4월 1일이 우리가 1월부터 3월이기 때문에 자, 1월부터 3월분이기 때문에 확정신고 기한은 자, 우리 예정 1월부터 3월까지가 이제 예정이면은 확정신고 기한 언제부터예요? 4월부터 6월까지죠. 이게 이제 확정신고 기한에 해당이 되는데요. 그때 이제 4월 1일이 개시일이 되기 때문에 이 4월 1일을 개시일로 이렇게 입력을 해주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누락분이라고 하는 이런 코드가 뜨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 우리가 예정신고 누락분으로 해서 비로소 반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다음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 3월 31일에는요, 사무용으로 사용할 컴퓨터를 주식회사 천국물산에서 132만 원에 구입을 했대요. 132만 원에 구입을 하고 법인카드인 삼성카드로 결제했다. 이는 부가세 공제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그렇게 되면 한번 볼게요. 지금 보시면 3월 31일이죠. 부가세 공제 요건을 모두 가지고 있고 삼성카드로 결제했기 때문에 매입인데 카드고요. 그 다음에 과세로 매입세 공제가 가능하다잖아요.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카과로 입력을 해주겠습니다. 57번이고요. 그 다음에 공급가액은요. 132만 원인데 부가세 포함이잖아요. 이때는 우리 카드 같은 경우에는 132만 원 이렇게 공급대가로 적어주면 알아서 공급가액과 부가세로 나뉘게 됩니다. 네, 그리고 공급처는요. 천국물산이고요. 그리고 얘는 신용카드사가 삼성카드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 분계는 없음 이렇게 입력하시고요. 얘 같은 경우에도 지금 3월 31일에 결제한 거 맞죠? 네, 3월 31일 이거의 경우에도 간편집계에서 반드시 그 예정 누락분으로 반영을 하셔서요. 2020년 4월 1일 2020년 4월 1일
이렇게 확인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누락분으로 해서 반드시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입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가세 신고서로 이제 갈게요. 부가세 신고서로 가시게 되면요. 4월 1일부터 6월 30일 이렇게 조회가 되면은 지금 방금 전에 했던 710만 원의 매출이죠. 매출이 예정신고 누락분에 이렇게 반영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정신고 누락분 중에서도 지금 보시면 세금계산서, 과세분에 이렇게 잘 반영이 되어 있죠. 이건 세금계산서 발행을 했던 거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120만 원의 금액은 예정신고 누락분 매입에서 우리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신용카드 매입이 누락이 된 거죠. 그래서 120만 원, 12만 원 이렇게 입력이 된 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나는 59만 원의 세액을 덜 낸 거잖아요. 어쨌든 71만 원에서 납부해야 될 71만 원의 부가세에서 12만 원을 차감하게 되면 59만 원의 부가세를 덜 낸 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가 되겠죠. 자, 그러면 한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가산세를 이제 입력을 해야 되는데요. 일단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했죠? 지금 1월부터 1월 1일을 3월 31일인데 1월 16일에 발행한 거는 언제까지? 2월 10일까지 발행을 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확정신고 이내에 세금계산서 발급을 했나요? 언제 발급했죠? 6월 30일에 이때 발급을 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얘는 우리가 7월 25일 전이니까 이때는 우리가 지연발급 1% 가 적용이 되고요. 이 이후로는 미발급이 적용이 됩니다. 미발급 2%로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가능하겠고요. 그러면 일단은 710만 원에 대해서 지연발급 가산세를 적용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7만 1,000원 이렇게 입력이 되고요. 그다음 우리가 납부를 과소하게 했죠. 그러면 과소신고 가산세를 일단 우리가 적용을 해줘야 되는데, 자, 세금계산서 우리 신고가 불성실했고요. 우리가 신고 불성실하면 납부도 불성실하죠. 야, 그러면 신고는 얼마를 불성실했어요? 지금 보시면 59만 원이죠. 59만 원만큼 부가세를 덜 냈기 때문에 59만 원에 10%를 적용을 해야 되는데, 얘는 지금 보시면 확정신고 90일 미납일수가 91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75%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요 14,750원이 됩니다. 그리고요, 자, 납부 불성실도 한번 해볼까요? 자, 59만 원에 네, 여기에다가 우리가 10만 분의 25죠. 그리고 납부 일수는 91일입니다. 이렇게 하시게 되면 가산세가 13422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무신고 가산세는요, 일반은 지금 59만 원에 대해서요, 59만 원에 14750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 납부 불성실은요, 납부 불성실은 59만 원에 1342 여기가 잘못 적었네요. 자, 여기가 과소신고 가산세죠. 14750에 입력을 해주셔야 되고요. 납부 불성실은 59만 원에, 이거는 우리가 계산을 했기 때문에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자, 2020-0425인데 2020-0725가 됐습니다. 그래서 91일로 이렇게 동일하게 나오는데요. 만약 우리가 이렇게 계산을 따로 했다라고 하면은 그냥 입력을 키인을 하셔도 됩니다. 1342 이런 식으로 키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산세가 적용이 되고 가산세 총 합계는 99,172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시게 되면 결국 우리가 가산세를 반영해서 세액은 68만 9,172원이 결정이 되고요. 예정신고 때 누락했던 매출과 그다음에 예정신고 때 누락했던 매입을 차감한 우리가 납부해야 될 세액이 59만 원인데요. 이 59만 원에 대해서 우리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 그리고 우리 과소신고와 그다음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이렇게 같이 적용이 되는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예정신고 때 우리가 누락한 거를 확정신고 때 신고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작성이 된다는 거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는 기한 후 신고가 아니고 수정 신고로서 예정 신고 때 우리가 누락한 것을 확정 신고 때 반영하는 이런 케이스입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2번이고요. 자, 예정 신고 누락에 대해서 활사 코드는 1005번입니다. 우리 지금 1005번으로 하고 있고요. 저장으로 나갈게요.
이번에는 2020년 제2기 부가세 확정신고서에 이걸 반영해라. 단 신고서 작성과 관련한 전표 입력 사항과 구비서류 작성을 생략해라. 가산세 계산은요, 적용할 미납 일수가 92일이래요. 그리고 부당신 과소신고가 아니니까 일반 과소신고를 적용해달라라고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다가 이제 매출 내역과 이런 것들을 부가세 신고서에 직접 입력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자, 부가세 신고서를 조회를 해보겠습니다. 확정신고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2기 확정신고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 부가세 확정신고 기한에 해당이 되고요.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렇게 되고, 자 보시면 10월 1일에 상품 매출이 있었죠. 근데 이거는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을 했네요. 자, 매출과 매입을 줬어요. 매출부터 먼저 보시면, 자,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을 2억 원에 했다. 그러면 자 2억 그렇게 됐고요. 발급 및 전송이 잘 이루어졌죠. 그래서 부가세는요 2천만 원이 맞겠네요. 그 다음에 11월 30일에는 상품을 수출했고요. 3천만 원을 직수출로 했다. 그러니까 이제 수출의 경우에는 기타분에 반영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3천만 원 이렇게 반영이 됐고요. 그 다음에 12월 8일에는 상품 매출했는데 1억 2천을 신용카드 매출전표로 발행을 했다라고 하니까요. 지금 이거는 다 공급가액 기준으로 줬으니까 우리가 신용카드 매출은 여기 들어오게 되죠. 신용카드와 현금 영수증 매출분은 3번에 기록이 되는데 신용카드 1억 2천, 그래서 부가세는 1,200만 원 이렇게 반영이 됐네요. 그 다음 매입 보겠습니다. 자, 상품을 구입했어요. 1억 원에 구입했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수령하였다. 자, 전자세금 계산서 수령을 했으니까 자, 우리 과세분에 입력이 되겠네요. 그러면 1억 1,000만 원 이렇게 부과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12월 30일에는 공장 건물을 구입했대요. 그럼 이거는 고정자산에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수령했다고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3억 원에 부가세가 지금 적용이 되게 3억 원에 대해서 부가세 3천만 원, 이거는 고정자산 입력에 적용이 돼야 되겠죠. 자, 근데 여기서 지금 단서 조항을 줬어요. 지금 보시면 공장 건물을 구입과 동시에 철거를 했다. 이건 뭐죠? 공장 건물을 구입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을 받았는데 이 건물을 구입하자마자 철거를 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건 뭐죠? 우리가 토지와 건물을 일괄로 취득을 하는 경우에, 일괄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 토지와 건물, 사용 중이던 건물이 아니고요. 사용 중이던 건물이 아니라 우리가 토지와 건물을 토지에다가 새로운 신축 건물을 세울 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이 토지를 취득하는데 거기에 건물이 있었던 거예요. 나는 이 토지, 땅을 사고 싶었는데 그 위에 불가피하게 건물이 있으니까 이 건물까지 산 겁니다. 그래서 이 건물을 없애게 되면 어쨌든 이 건물은 이 토지 취득에 필수적인, 불가피한 구매로 봐서 이 건물을 철거하는 비용도 토지의 원가에 가산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단서를 준 건 뭐냐면요. 구입과 동시에 철거를 했다. 이렇게 준 거는 이게 토지와 관련된, 토지의 취득 비용으로 봐서 공제받지 못할 토지의 취득과 관련한 우리가 부가세에 해당이 돼서 이 3천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이 토지와 관련된 취득에 해당이 돼서 매입세 굴공제로 반영을 해줘라. 그게 여기서의 핵심인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반영해 주셔야 되냐면 여기 우리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서요. 여기에다가 3억 원을 입력해 주셔야 돼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그리고 3천만 원.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3억을 일단 세금계산서 발급을 받았기 때문에 넣어줬다가 우리가 공제받지 못할 부분만큼 차감하는 형태로,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는 1,000만 원의 부가세만 매입세 공제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불공이 됐든 항상 세금계산서 매입은요, 세금계산서 매입의 경우에는요, 우리가 불공이 되지 않는 과세분과 불공분 다 합쳐서 일단 모두 다 입력을 하고요. 거기에서 차감을 하는 거죠. 불공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해서 과세분만 산출을 해내는. 그래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부분만 산출을 해내가는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고 이제 보시면 밑에 자 예정신고 누락분이 있네요. 이걸 통해서 예정신고 누락분에 대한 이제 가산세를 부과하겠다 뭐 이런 내용이겠죠. 자, 그러면 일단 예정신고 누락분을 하나하나 천천히 이제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상품을 수출했네요. 3천만 원에 대해서 우리가 직수출을 누락을 했어요. 직수출, 그러니까 영세율을 누락했네요. 그러면 영세율 누락분에 대한 영세율 과세표준 가산세가 붙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예정신고 누락분에 대해서 매출인데요. 영세분이죠. 영세율인데 지금 직수출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발급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타분으로 우리가 3천만 원이 반영이 되고요. 그 다음에 판매를 목적으로 회사의 지점사업장으로 이제 별도로 우리가 반출을 했대요. 지점사업장.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에 대한 문제죠. 예. 그럼 보시면 이거는 주사업장 총괄납부 그리고 사업자 단위 과세를 신청하지 않았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우리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이 되죠. 예, 판매 목적 타사업장의 발급의 경우에는 우리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됩니다. 우리 간주 공급 중에서 다른 것들을 제외하고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의 경우에는 우리가 10%로 세금계산서를 별도로 발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산세 대상이 된다. 그렇게 일단 봐놓으셔야 됩니다. 예, 그러면 일단 우리가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우리가 세금계산서를 미발행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기타분으로 넣어줘야 되고요. 판매 목적 타사업장은 세금계산서 미발행했기 때문에 기타분으로 반영을 해주되 가산세가 있다. 세금계산서 미발행분에 대해서. 그리고 이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의 경우에는 우리가 원래 간주 공급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시가인데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의 경우에만 취득 원가로 과표를 계상해준다. 이건 혜택을 주기 위한 거거든요. 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A사업장과 B사업장 판매 목적으로 반출을 할 때 우리가 어떤 혜택, 매입세액을 공제받게 해줘가지고 부가세 부담을 줄여주고자 하는 자금의 순환에 있어서 그 부담을 줄여주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기 때문에 이 타사업장 반출은 예외적으로 간주 공급이지만 취득가액으로 과세를 한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반영해야 되냐면요.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안 했기 때문에 근데 과세는 맞아요. 그래서 320만 원을 이렇게 입력해서 32만 원에 대한 부가세가 부과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가산세는 세금계산서 우리 미발급에 대해서 세금계산서 미발급에 대해서 가산세가 붙어야 되겠죠. 근데 세금계산서는 지금 발급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몇 프로죠? 2%가 되겠죠. 320만 원에 우리가 세금계산서 미발행으로 인해서 320만 원에 2%에 해당하는 금액이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가 됩니다. 그러면 미발급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64,000원의 가산세가 부과가 된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 아까 영세율의 경우에도 가산세가 부과가 되겠죠. 매출을 누락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입력을 하면요. 3천만 원인데요. 원래는 이제 이게 15만 원, 우리 0.5%를 하게 되면은 15만 원이 부과가 되는데요. 이것도 감면이 되죠. 네, 그래서 영세율 과세표준의 경우에는요. 영세율 과세표준 3천만 원에 1-75% 이렇게 하게 되면 얼마죠? 네, 37,500원. 3천만 원에 37,500원으로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0.5%에 1-75%니까요. 37,500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산세는요, 101,500원 이렇게 계산이 되겠고요. 자, 그다음 매입 볼게요. 자, 매입을 보게 되면 대표이사 명의로 신용카드로 직원 회식대를 지출하고 100만 원, 그리고 매입세 공제 요건을 충족했다라고 나와 있네요.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예정신고 누락분에 우리 매입세 공제를 받아줘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100만 원을 신용카드로 결제를 했다고 하니까 여기 보시면 세금계산서랑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이 있죠. 그래서 100만 원은 여기에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 밑에다가 여기다가 입력을 해주셔야 되네요.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상품을 구매했어요. 9월 10일 날 상품을 구매했고 이제 400만 원인데요.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이 상품 구입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수취를 했기 때문에 400만 원 그리고 40만 원 네, 이렇게 됐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원래는 납부해야 될 세액이 예정신고 때는 예정신고 누락분으로 인해서는 32만 원이 있죠. 네, 32만 원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매입세액은 우리가 50만 원이 공제가 됩니다. 근데 지금 그럼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더 큰 거예요. 그러면 환급을 더 많이 받았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산세 지금 보시면
매출세액이 우리 예정신고 누락분이 32만 원이죠. 네, 근데 그거보다 매입세액이 지금 50만 원이죠. 그러니까 사실 환급받을 게 더 많았던 거예요. 신고를 안 했을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매입세액이 더 큰 경우에는 납부해야 될 세액이 없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가 되지 않는다. 신고불성실이랑 납부불성실의 경우에는 언제나 세액이 있어야 돼요. 세액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케이스의 경우에는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없어서 세액이 없어서 가산세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문제를 푸실 수 있으셔야 되고요. 아까 전에 제가 여기 말씀드리면서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 가산세 이거 같은 경우에는 세액이 있어야 부과가 되는 거다. 그래서 과소신고세액 그리고 미납부세액에 대해서 미납일수를 곱해서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대부분 세액이 있는 케이스로 시험이 나온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이거는 지금 세액이 없는 케이스였어요. 그렇게 되면 더 쉽죠. 우리가 신고랑 그다음 납부불성실 가산세 자체를 만약에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아예 반영을 해주지 않으면 되기 때문에 이제 어렵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건 좀 간단하게 나온 케이스였고 일단 대부분의 시험 문제는 우리가 만약에 부가세 신고가 나온다고 하면은 최근에는 계속 이렇게 신고불성실, 그다음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기본적으로 깔리기 때문에 세액이 있는 거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좀 잘 보셔야 돼요. 만약에 이렇게 없게 나왔다, 출제가 됐다 그러면 지워주시면 되는 거니까 신고불성실과 납부불성실. 그래서 그렇게 반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더 많아가지고 이런 케이스에는 같거나 혹은 매입세액이 더 많거나 이렇게 되면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적용을 안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어요. 케이스별로 적용되는 사례를 좀 연구해 두시고요. 네,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부가세 신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